있으니까 그 질문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 화면이 질문 하나. probability range. 그다음에 밑에 포지션 데이트. 이거 그 차이. 띵코알 수임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제 띵코알 수임에서 옵션을 포지션이 있을 때 이 옵션 포지션이 제가 여기서 있는 게 있나 한번 보고요. 뭐가 있어야지 여기가 나오니까. 음, 음, 음. 옵션 같이 돼 있는 옵션을 찾아야 되는데 질문에 부합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찾아볼게요. 없네. 질문에 부합될 만한 게 요거 정도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 쇼 포지션이 있네. 이거는 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구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예. 나이스 좀 보일 수 있게 좀 크게 바꿀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리스크 프로파일은 이제 띵커스임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에요. 애널라이즈 탭에 들어가서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면 지금 내 포지션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뭐 손실로 빠지는 위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첫째 질문이 뭐예요? 아래 리스크풀에서 옵셋의 의미와 옵셋의 의미라는 거는 요거 얘기예요, 요거. 예, 예. 요거는 그냥 내가 보는 기준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트레이드를 할 때 보면은 요거를 내가 한 3%로 바꾸고 그냥 자기 가이드라인을 그냥 맞춰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때 수익을 어떻게 전략을 세울 때 사용하나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일 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델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10%로 만들면 10%일 때 델타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건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그냥 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툴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음, 위에 10%로 했을 때, 음. 또 5.66%로 나오는 거 위에 저기 확률이 그 10%로 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5.66%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가 5.66%가 있죠? 여기 그 위에 지금 그 그래프에 보면은 그레이 에리어 5.66% 나오잖아요. 예, 여기 예, 이거는요. 잠시만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지금 가격에서 요만큼 지금 가격에서 이 이거는 이게 뭐지? 잠깐만. 여기 있는 숫자 이게 예.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죠. 주가의 움직임.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 가지고 5%가 떨어졌을 때 내 그 옵션의 수익률은 이만큼이 변하는 거죠. 주가가 5%일 때 옵션의 수익률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게 확률이 아니고 저기 옵션의 수익률이에요, 그게? 예. 오케이. 예. 음. 확률은 여기죠. 확률은 벌써 이 probability는 어 어떻게 probability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5%일 때 이 밸류들이 바뀌는 거. 오케이.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요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 요거를 5%로 하면 여기서 이제 내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계속 여기서는 요거를 3%로 하면 리셋이 안 된다 이게. 잠시만요. 뭘 건드렸지? 이게 업데이트 안 되네. 잠깐만 이게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아. 이게 나도 이런 경우가 많이 어, 생기더라고요. 그 옵셋을 바꾸니까 확률이 다 이상하게 막 엉클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저기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숫자 업데이트 음. 안 되네. 음, 이거 지금 리얼 타임이 아니라서 그러나? 잠시만요. 돌아왔다. 이게 뭔가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을 바꾸니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음,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내 거의 이 요거는 옵션 올라가는 퍼센티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게 지금 날짜가 두 개의 날짜가 날짜 있는데, 두 개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 이 날짜를 바꿔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건 프로바빌러리가 바뀌는 거죠. 이 날짜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이제 요 구역이 프로바빌러리인데요. 네, 제 거는 옵션 만기일이 1월까지 있으니까요. 네, 일단 보일 때 1월에 프로바빌러리가 나와 있어요. 네, 1월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날짜를 오늘로 하면은 145에서 96, 145에서 96이면은 여기까지 되잖아요. 140 이게 만기일 만기일이 1월 달이니까 여기 145에서 96. 요 네, 만기 요 레인지까지 그게 보여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 데이트를 네. 이제 좀 줄여 볼게요. 6월 6일, 11월, 1월, 1월, 2024년 1월로 19일 만기로 가면 이게 인더모니 렌지 아웃더 모니 렌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프로바빌러리 자체가 없으니까 100%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레인지가 이만큼 움직일 거라는 거를 내 만기일까지 이만큼 움직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그러니까 네, 오늘 기준에서 이 프로바빌러리의 내 만기일 레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날짜를 만기일까지 보냈을 때는 그 프로바빌러리가 100%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칠해지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딱 한 달만 밀어보죠. 한 달만 미루면은 차이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거는 만기일의 프로바빌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허, 저는 이거 별로 쓰지는 않는데. 근데 9월 어허. 30일에 되면 또 프로바빌러리가 또 줄어드네요. 근데 요거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음, 질문을 드린 의도는 음, 날짜가 이제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음, 프로버빌리티가 바뀔 거 음.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그러면 아래 박스에 있는 그 날짜를 바꿔야 되는지 위에 박스에 있는 날짜를 바꿔야 되는지 둘 다 해봐도 헷갈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위에는, 네. 위에는 이거예요. 위에는, 위에는 바꾸면 어떻게 나오죠? 위에 거는 요거를 오늘로 만들어 놓고, 위에는
이날로 하면 여기가 probability가 되고 요거를 좀 땡겨가면은 줄어들죠. 위에 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래는 포지션 아래의 데이트는 위엘 데이트를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래는 위에, 그냥 투데이로 바꿔놓고요. 투데이가 홀드 되는 거고, 투데이를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베리에이션이 바뀌는 거라서 위에를 바꿔야 되는 건데요, 보니까. 그쵸? 그게 맞아요. 딱 보니까, 여기 보면은 10월 23일을 만약에 바꾸면은, 10월 23일로 바꾸면은, 얼마야? 96에서 150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월 23일에 96에서 10월 23일에 그것도 안 맞네. 10월에는 102에서 141이 나와야 되는데 10월에는 101에서 124 나왔는데 2024년을 했구나. 죄송. 10월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요 위를 바꾸면 되네. probability를 여기서 보이게 하려면. 근데 이 probability는 그냥 이 추정이지 이게 뭐 꼭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이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 날짜 이거 바꾸고 뭐 하는 걸 데이터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별로 오늘 저는 예?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별로 네. 안 보거든요. 그냥 차트 보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이래요. 차트 보고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죠? 구글이죠. 구글이면은 차트 보고 구글에서 얘가 몇 퍼센트 움직이겠나 내 만기일까지 내가 전략 세우는 데까지 저는 주로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음, 딱 했을 때 여기 한 116까지 116까지 내려오겠구나. 거기가 지금 몇 퍼센트 내려오나 예, 해가지고 뭐 뭐 5점 이 플러스가 아니라 저쪽이 잘려서 안 보이는데 한 5% 내려온다. 그러면은 예, 저는 여기서 그냥 5% 마이너스 딱 해놓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 수익 뭐 컨트롤하는 걸 쓰거든요. 왜냐면 이 프로바빌러리가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주식이. 예, 음, 주식 요거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를 맨날 먹지 그러면. 예, 저는 그래서 조금 요즘은 좀 생소했고요. 또 예, 트리키한 부분은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요거 데이트를 건드린 적은 거의 쓰는 건 별로 없었는데요.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당황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만기일에 이렇게 맞춰놓고 보게 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대신에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요 exploration 여기 요 커브 보이는 거 예,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요 옵션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 뭐가 달라지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월 그러니까 디케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1월 19일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 곡선이 일로 내려가는 기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하루 얘가 어떻게 바뀌나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때 요거를 데이트 스텝을 뭐 플러스 4 days 해가지고 간격을 맞추는 거죠. 이게 뭐 열 간격이면은 열흘마다 선이 나와요.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1월까지 만기니까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달마다 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30으로 딱 치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선마다 보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롱 옵션을 가지고 있거나 네이키드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가 되면은 내가 그냥 빵원이 되나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다 날짜별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저는 요거는 많이 쓰는데 여기랑 이거는 거의 건든 적이 없고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 예, 이걸 그럼 뭐, 해놓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exploration 1으로 딱 해놓으면은
여기 exspiration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expiration 하나랑 현재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나? 요 기능에서 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보기가 좋은데, 아니, 롱이 아니라 두 개. 익스플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 게 제가 샘플을 해놓은 게 없네요. 샘플 해놓은 게 없어요. 익스플레이션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두 익스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샘플로 하나 넣어보죠. 샘플을 없는 종목으로 해서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익스플레이션 두 개를 다른 거를 해서 컬옵션을 하나 넣고 또 다른 익스플레이션으로 해서 컬옵션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일단 이제 프로파일이 이제 좀 애매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익스플레이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딱 이제 보여주는 게 현재 날짜 6월 26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께 나와요. 7월 1일께. 왜냐면은 내가 요번 만기하는 게 6월 30일 만기면 7월 1일 날 만기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나는 7월 21일 것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익스플레이션을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칼라 조정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핑크색 보이세요? 핑크색이 보여. 직접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핑크색은 요렇게 지금 커지거든요. 요거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엑스플레이션을 두 개로 하면. 여기가 엑스플레이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곡선에서 현재 거, 요번 주 만기하는 거, 다음 주 만기하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들이 이렇게 딱딱 따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이 내 네이키드 옵션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상승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익스플레이션을 뭐 하나만 해놓고 그렇죠? 같이 갈 테니까 이렇게 같이 갈 때 그냥 수익 낸 거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락장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는 포기하고 두 번째 거를 살려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요걸 켜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65까지 가야지 그래야 본전이 치겠구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익스플레이션으로 맞춰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이 스텝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면은 2주를 해놨으니까 뭐 한 3일씩 간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요즘은 답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아니. 안 예. 써봐가지고. 예. 요거는 어떻게 쓰는 줄 아셨죠?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준선 맞춰보는 그런 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하죠. 캐시 시큐어 풋 같은 거, 아니면은, 어, 컬 옵션을 이제 커버컬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레인지가 적당한가 그런 거를 델타로도 살 수 있지만 이걸로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어 테슬라를 내가 만약에 캐시 시큐어 풋으로 지금 한번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좀 사야겠다. 그러면은 그 위치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위치를 잡을 때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242 정도 오면은 사도 되겠다. 내지는 234 되면 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야 테슬라가 일주일에 요거는 이제 ATR을 쓰는데 ATR ATR을 딱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이럴 때는 별 도움 안 되고요. 주봉으로 바꾸셔가지고 ATR을 딱 봤을 때 24불이 움직이네.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24불이면은 24불 나누기
현재 주가 25, 56 하면은 거의 10%가 움직이잖아요. 10%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저는 요걸 10%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10%를 딱 세팅을 해놓고 보는 거죠. 그러고선 그럼 227 정도는 팔아야지 안전하겠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이 델타는 무시하고 일단 227 정도로 가보는 거죠. 근데 너무 이거는 가격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요걸 찝어보고, 그렇죠? 요걸 찝어보고 애널라이저를 딱 해놓고 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로 보면 이렇게 딱 찍고 보면 이걸 보고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얘가 보통 움직이는 데만큼 10% 정도 움직였을 때는 내가 이 정도의 확률이죠. 이 정도의 확률. 한 컨트랙당 500불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매주할 때 이런 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세팅해 놓은 거를 여기서 어 차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차트에다 집어넣으면 요 선이 딱 나오죠. 요 선들, 요 선들.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제가 다시 지우고 다 지우고 다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거기 가서 요거 슬라이스드 차트 넣으면은 요 선들이 여기 딱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10% 세팅해 놓은 선이 여기 지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사실상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 테크니컬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건 나는 235, 235면은 괜찮겠다. 그렇게 그냥 위안을 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럴 때 사용해요. 어. 음, 그 옵셋은 그 CSP나 캐시큐어 푸시나 음. 코어 할때 사용하면 좀 유용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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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다 차트에다 집어넣을 때, 차트에 집어넣으면은, 뭐, 매뉴얼로 이렇게 차트에 줄을 안 거도 그냥 여기 같이 뜨니까, 그거 가지고 딱 이렇게 비주얼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좀 도움을 받으면서 씁니다, 저는. 예, 예. 음,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세요? 해보니까 뭐, 질문이 뭐, 있거나 없거나. 전데요. 음, 아닌데요. 음, 제가, 첫 번째 커브드 콜 할 때는 그, 싱크로스임에서 이제 싱글 컨트랙 그걸로 음.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 싱크로스임에 이제 커브드 콜이라는 그 펑션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식까지 같이 사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렇죠. 이제 제가 음. 그때 그거를 이제 클로즈 할 때 그걸로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이 숏 예, 포지션에 들어가봤구나. 예, 400개 주식이 그때 숏 그러니까 포지션. 응, 예, 그렇게 팔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응,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팔렸나 보니까 그때 그 펑션을 눌렀나 봐요. 클로즈 할 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응, 네. 정말 무식한 짓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이런 기능, 이런 게 있어도 이걸 그냥 예,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매뉴얼로 찍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커버드 컬이라는 개념은 알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이 기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커버드 스탁으로 해가지고 사버리면 이 예, 의미는 뭐냐면은 스탁 프라이스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240불인데 예, 내가 그 컬 옵션을 지금 현재 스탁 프라이스가 53이잖아요. 253. 근데 예, 내가 커버드 스탁으로 해가지고 260을 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주식 253에 매수를 하고 100주를 예, 그리고 컬 260불짜리를 숏을 해서 내가 그 차액만큼만 내고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이 기능을, 이 펑션을 쓰시면은 안 되죠. 안 된다기보다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죠. 그 사항이, 예. 여기서 그냥 이거를 팔아버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번 때 아리님이 하신 건 뭐냐면은, 주식을 253에 100주를 숏을 해버린 거고, 예. 그리고 옵션을 260불 컬을 산 게 된 거죠. 그래,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옵션이 있었잖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옵션은 캔슬 아웃이 돼버리고, 주식만 숏 포지션으로 남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주식이 내려갔으면 돈을 버는데, 주식이 올라갔으면 돈을 잃었겠죠. 그때 주식이 엄청나게 그, 뭐야. 오버슈팅이 됐어? 예, 그때 될 때 막 응, 213에서 막 응. 220, 30, 40, 50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6월, 아이고. 제가 6월 2일 응, 강의를 듣고 6월 6일 응, 처음 했는데, 그 응, 6월 6일이었어요. 아무튼, 응. 그러니까 이런 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펑션을 다 숙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거기 나온 버튼을 그냥 누르면서 대응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응, 예, 알겠습니다. 응, 예, 예. 잠시만요. 이게 왜 혹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줌으로 들어오시라고 링크 올렸어요. 오케이. 그게 질문이셨어요? 네,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파악이 되셨죠? 예, 이제 그때 제가 네, 왜 음, 실수를 했을까, 도대체 음, 뭐 때문에 실수를 했을까 보니까 이제 음. 그때 그 펑션을 눌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아리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여기를 그냥 싱글 스프레드는 안 해놓고 이거를 뭐 혹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쇼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차트 모양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풋 옵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방 베팅이니까. 그 대신 이 컬 옵션 때문에 밑이 막혀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디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는 컬이 됐으니까 컬에서 막아주고, 이거는 쇼 포지션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쭉 가는 건데, 컬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프로텍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보면은 그림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거는 델타가 17이죠. 17 마이너스 17.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싱글로 봤을 때 델타 17짜리 풋옵션을 산 거랑 똑같아요. 델타 17짜리 풋옵션을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3불만 써도 될 거를 좀 어렵게 하신 거죠. 예, 결과적으로 계속, 보자면은 예, 그러니까 펑션,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근데 이해를 저는 하시면은 예. 아이님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커버드 콜을 클로즈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컬만 그랬죠. 클로즈를 하면 되는데 컬만 예, 클로즈 하면 되는데 이게 주식까지 같이 전화로 하셨나 봐.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세팅에 이렇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커버드를 누른 거야. 그러고선 딱 클로즈를 한 거지. 그러니까 숏 포지션 주식이 이 옵션은 캔슬 아웃 되고 음, 주식만 숏 포지션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지. 어, 음. 그냥 모니터 탭에서 그냥 뭐냐, 그 라이트 커버 클릭해가지고 툴만 클로하면 되는데, 그 라이트 기능, 클릭하면 예, 되는데. 그 어, 기능을 예, 좀, 그 기능을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띵커럴 스윙을 잘 사용을 하시는 방법을 익숙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으신데, 이게 이제 또 기능인데, 이거 좀 너무 크게 하니까 가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있나? 이거 있는 걸로 해야지 보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팅커할 수 있으면 쓰신다. 글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포지션이라고 써 있는 여기서 잠깐만 이게 왜 이건 안 되지? 클로즈가 안 되지? 잠깐만요. 뭔가 엉켜 있나 보다. 응, 왜 안 될까요? 여기서 라이트 클릭을 하면은 포지션이 클로즈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뭘 해놨나 보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예전에 해놓은 거라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 이 탭에서 라이트 클릭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오더를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응, 예, 응,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응, 알고 있어서 지금은 응,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응, 6월 6일 날 제가 왜 그런 응,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졌을까 이렇게 계속 트래킹 응, 해보니까, 응, 커버드 콜이라는 펑션으로 응, 콜을 응, 응, 사고, 그걸로 응, 클로즈를 응, 하면서 이제 응, 팔지 그쵸. 않아도 될 주식이 400개가 이렇게 클로즈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와중에 클로즈가 돼버렸구나. 예, 있었던 게, 쇼 포지션이 예, 들어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게 그냥, 그쵸.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정리가 쑥 주식, 되어버렸구나. 예, 아유, 속앓이 하셨겠네요. 네. 예. 어, 그게 아무튼,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캐시 시큐어 푸시라는 펑션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찾으면서 이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이제는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네. 예, 이제는 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이제 알아가고, 어. 이제, 예. 기둥 하나 뺄래다가 집이 그냥 쏙 다 날라갔다. 그래도 돈이 날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리가 예, 된 거지. 그렇죠. 응, 이렇게, 응,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제 응, 이렇게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응, 많은, 정리됐다. 예, 많은 걸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적게 응, 먹었다라고 응,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응, 아무튼, 응, 응. 이제부터 잘 시작하시면 되고, 예, 흐름상으로 이제 약간 풀백이 올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슬슬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제가 245에 제가 그러니까 시큐얼드 네, 풋을 이제 네, 어마무시하게 걸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딱 오니까 겁나죠?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네, 앞에 네, 그 실수로 팔린 금액들이 있으니까 네, 네, 어차피 네. 내려오면 사면 된다는 마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245에만 무지막지 걸지 말고 예, 내가 몇 개를 사는 모르지만 비중을 예, 가능하면 싸게 사면 좋잖아.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2 걸었으면 여기다 3 걸고 여기다 5 걸어가지고 지금 요 갭에서 그쵸? 이런 예. 식으로 차이를 그 좀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만기일에도 말씀이시죠. 같은 만기일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가, 다른 만기일에 그냥 프리미엄만 똑같이. 프리미엄만 똑같이.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은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전략은 이런 게 있겠죠. 한 가지 전략은 테슬라에서 테슬라 요번 주 만기는 월요일 되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음 주 거로 하는 게 좀 유리해요. 프리미엄으로 보려면 급하게 살 계획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지금 포지션이 없다면 다음 주 걸로 해서 아까 200 제가 지금 어, 7월 7일 245에 6개, 7월 14일 245에 6개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전략은, 아니, 뭐, 가지고 계신 거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참고로 다음부터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사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델타 20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델타 20 정도로.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나의 가장 높은 가격대예요. 이렇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하나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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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아, 해놓으면은 200,
얘가 예를 들어서 220, 232가 된다 그러면은 사지지만 아닐 예, 때는 그냥 크레딧 1000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컨트랙을 산다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랑 내가 235불에 4개를 샀다. 응? 4개를 예, 한다. 예, 그럼 물론 잠깐만요. Sorry, limit for quantity 00. 잠깐만 이걸 여기를 세팅을 바꿔야 되나? 여기 이렇게 하면은 1300불의 가능성이 있죠. 크레딧이. 예, 겨우 300불 차이 때문에 내가 더 비싸고 더 떨어졌을 때 리스크라이브여도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예, 필요가 예, 없죠. 그리고 음, 아니면은 나는 한 컨트랙당 그냥 숫자를 보자 그거야 그냥 한 150불씩은 벌고 싶다. 어? 예, 예, 그러면은 여기 150불 하나 잡고 델타 10이니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ATR로 봤어도 10%보다도 10%가 여기니까 아까 내가 얼마였어? 220이면은 그쵸. 그 10% 가격 변동보다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이 부수입으로 챙기기 위한 작전이라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150불 하나 잡았고, 그 다음 만기일에도 델타랑 관계없이 그냥 150불. 그럼 델타가 더 낮으니까 여기는 음, 올 확률이 적죠. 예, 그렇게 가고, 또 그 다음 만기일 또 150불만 난 갈 거야. 이런 음, 식으로, 그러면 200불이니까 이거는 내려올 확률도 상당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4개 정도 세팅을,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을 내가 대충 하니까, 4개 예, 정도 세팅을 하면, 프리미엄은 좀 적지만, 예, 요런 식으로 계속 한 주 나가면 그 다음 주 거 사고, 한 주 나가면 그 다음 주 사고, 한 주 나가고 그 다음 주 사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나갈 수도 있죠. 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버는 거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예, 내가 탁 걸려가지고 리스크가 먹히는 그런 경우는 조금 적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난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2배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계속 부수입을 얻기 위한 전략. 예, 그리고 얘는, 사도 된다. 주식을 예, 매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요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또 요런 식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딱 두 개의 전략이 생기는 거죠. 한 예, 전략은 아주 적은 확률이니까 계속 엑스트라 인컴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 갖고, 예, 이거는 바잉 파워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한 그렇죠. 전략은 예, 엑스트라 인컴도 들어오지만 주식도 예, 주식 음, 매수도 괜찮고, 예,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 2가 되는 거고, 이건 전략 1이 음, 되는 거고. 그러니까 1과 2를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내 어카운트를 움직여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아, 여기서도 부수입이 나오고, 여기서도 부수입이 나오고, 나오다가 주식도 나오고, 주식이 예, 나왔을 때 또 컬을 콜, 예, 팔고, 커브 콜 들어가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런 예, 식으로 전략을 세워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 바잉 파워가 좀 있다 그러면은 컬 어사인 되는 동시에 또 동시에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되는 건, 예, 예, 똑같은 가격이라도 아니면 단 1불만 낮은 가격이라도 그러면은 그렇죠. 손해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프리미엄 들어갔으니까, 예, 응.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줌을 못 들어오냐. 아까 거기 채팅창에 줌 링크 올려놨잖아. 진짜 쭈니 짜증이 아니라 진짜 다른 미치겠다. 분들 그 채팅 방 안에 그 계신 자
보죠. 그러니까, 아, 미치겠다, 정말. 아, 화면 공유도 해줘야겠다. 아이, 미치겠어, 정말. 아, 누가 못 들어오고 계신데요? 몰라? 이따가 알려줄게요. 아, 미치겠다. 진짜. 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애나님이 바람이님 같은데? 바람이님은 질문이 없으시나요? 해보시니까 뭐 그냥 아니, 하실만 해요? 아니요, 아직은 배운 응, 대로 정신 응, 없어가지고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조금 이거 응,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손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음, 되기 전에는 뭐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냥 현재 어, 그냥 트레이드 데일리 하시는데, 예, 데일리 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음, 만족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장통에 망치도 있고, 벤치도 있고, 스패너도 있는데, 필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런 전략들은 뭐냐면, 이제 주식을 모아가면서, 해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애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수익을 잘 내시기 때문에 굳이 또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죠. 데이 트레이딩은 진짜 에브리데이 해야 되고, 뭐, 잘하시면 뭐 아침에 한두 시간만 하면은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고 있지만, 그리고 뭐, 이런 전략은 그냥 한번 세팅해놓고 그냥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돈 걷어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일단 주식을 모아가면서 해지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거기 두 가지 이제 좀 다른 전략이 다른 거죠. 예. 아니, 그러고 그 음, 다음에 또 이제 그 차트, 그 단기적인 차트만 자꾸 봐 버릇을 해서, 큰 예, 그림을 잘 예, 익숙치가 큰 않죠. 그림, 예, 예. 그리고 음, 중장기로 뭔가를 하는 게 음, 아직은 자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음, 음. 예, 선뜻 못 뛰어드는 거죠. 근데 목표는 돈 버는 거니까 이래서 잘 벌어주시면 굳이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응, 워낙 손절이 크다 응, 보니까 응, 남은 금액 이거마저 날라갈까 봐. 응, 예, 그 작은 옵션은 일단은 데이 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응. 그리고 잘하시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응, 짧게 응, 짧게 하니까 손절 막 응, 죽어도 손절은 하기 싫으니까 응, 응, 그게 이제 모아서 그렇게 응, 데일리 인컴이 응,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몇 번이나 트레이드 하세요, 하루에? 많이 하시나? 음, 저기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안팎으로 하는데요. 응, 이제 그러시구나. 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로 차트 응, 쫙 열어놓고 응, 한꺼번에 한 두세 응, 개씩 했어요. 응. 그,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 대신 리스크도 크죠. 그렇죠? 아니요, 근데 이제 응, 저는 양을 그 응, 크게는 안 해요. 응, 작게. 예, 5개에서 10개. 응, 왜냐면 아직은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응, 맷을 크게 할 응, 만큼 배포는 못 되고요. 작게 그러니까 작게 하다 보니까 두세 개를 티커 그냥 두세 개 차트가 같이 올라간다 이러면 두세 개 동시에 그냥 열어놓고 응, 해버리니까. 예. 보통, 음, 음. 예. 보통 이제 잘 가는 애들만 잘 가니까 그것만 예, 예. 잘 그래서 이제 집중하는 게 좋죠. 예, 순간 집중하고 그 예, 다음에 예. 같이 가는 거 이제 하나 보고 하나는 놓쳐가 멍 보고 있느니 음, 금요일 같은 장은 좀 특별한 장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게 음, 먹혔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시장 인덱스만 보고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딴 애들은 막 날아가는데 시장 인덱스는 그대로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럼 희망님은 질문이 없다 하셨고, 질문 없으면 저도 끝낼게요. 네. 그리고 도현님은 그냥 듣고 계신 것 같고, 도현님이랑은 한 번도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예, 저희 이제 채팅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용어들 중에서 이제 롤오버를 하신다고 롤오버, 예. 네, 그게 이제 그 싱크로스임에서도 이렇게 롤오버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예, 가격도 설정할 수 있고 날짜도 예,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음,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팔고 사고가 되고 사고 팔고가 되는데 이제 예.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싱글 컨트랙으로 그냥 클로즈하고 다시 오픈해도 똑같은 롤오버 똑같은 개념이죠.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제가 롤을 한다 그러는 거는 보면은 그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개가 동시에 돼.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고 그 대신 내가 초이스가 뭐냐면은 이 시간을 바꿀 가격을 수 있고. 바꿔서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을 하냐면은요. 요즘에 이거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샘플이 별로 없네요. 잠시만. 이거를 이거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면 make sense 할까? 컬이 두 개 들어가 있죠. 컬 있고 이게 그게 있으면 딱 좋은데 커버드 컬.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걸 딱 차트를 보니까 뭐 같아요? 차트가 아니라 이 프로파일을 보니까 뭐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콜 해놓은 거죠. 커브드 콜. 아니야, 캐시 시큐어 풋이죠. 풋을 판 거잖아요. 어쨌거나, 예, 아, 예, 예, 예. 네, 풋을 팔았어요. 풋을 팔았는데, 어,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내려올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어. 예를 예, 들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이게 수익이 거의 뭐, 거의 뭐 100%다, 채워질 순간에 와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주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현재 주가가. 그러면은 요번 주 만기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만기가 되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100주를 뭐 사기로 했으니까 130에 아니 130회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0짜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난 예. 160에 사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30불을 까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30불 까지니까 100개니까 3,000불이 까지고선 까진다기보다도 낮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딱 그렇죠. 예, 주식은 가졌되 단가가 낮은 데서 시작을 하니까 그냥 기분상 3,000불을 마이너스하고 시작하는 것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플러스 요 프리미엄 갭은 내가 챙기게 되죠. 그렇죠? 예, 프리미엄을 예, 받았으니까 그 예, 프리미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천 몇백 불 될 거예요. 이거는 큰 거를 내가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조금 손실이라기보다 그냥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전에 그거 unrealized를 한국말에 비뭐된 손실? 비현실화된 손실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미실현 손실. 비실현 손실로 이렇게 보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탁 차트를 보니까 정말 얘가 고점에 왔다가 저점에서 완전히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순간인 것 같은 거예요. 예,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예, 딱 들고 뭐 이벤트도 있고 스포츠 이제 확률이 다음 주부터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여기서 어사인 되는 것 되어서 주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냥 나는 솔직히 주식을 갖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여기서 요 순간에는 한번 롤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예, 전략상으로. 그러니까 예, 정답은 없어요. 예, 여기서 예. 지금 이게 올라갈 거면은 어차피 어사인이 돼도 올라가다 보면은 본전이 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나는 어사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럴 땐 롤을 하는 게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롤을 하면은 이제 이 케이스는 내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예,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보면은 크레딧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죠? 지금은 손실이지만 이게 워낙 비싸니까 요거 손실 또이또이 해주고 3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날짜도 맞추고 뭐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비싸게 내가 더 내야 되니까 요런 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또이또이만 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낮춰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리얼라이즈 되는 손실은 없고 그리고 언리얼라이즈 된 것도 손실 없이 딱 해가지고 어 하는 방법이죠. 이게 롤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거의 장점은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서 그 순간순간 흐름에서 내가 미싱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 미리 정리하고 또 다음 거 팔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주가 움직일 때 그 차액이 손실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예. 음, 알겠습니다. 음, 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거 네, 말씀하신 대로 커버드 콜을 음,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버드 콜을 했으나 그 가격엔 팔려도 좋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주식을 모아가려는 게 아니고 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잡아가지고 커버드 음, 콜을 했는데 음, 이게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랬을 때 저번에 한번 테슬라 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이 롤오버를 하니까 더 프리미엄도 손해예요. 올라가서 더 손해가 손. 된다고. 예, 왜 그러냐면은요. 네.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딱 보시면은 이 커버드 컬을 했을 때는 만기일이 6월 30일이면은 그때가 됐을 때 지금의 내가 챙길 수 있는 프로핏의 맥시멈이 돼요. 이 맥시멈이. 그 이유는 이 구조죠. 지금 컬만 팔았을 때의 이 프로파일을 보시면요.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팔았을 때 500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500불에 내가 지금 이 밸류가 500불이기 때문에 500불을 받았지만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기점이고 이게 정말로 더 플러스로 가려면은 만기에 가까워 올수록 나는 그 수익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컬을 팔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더 올라가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쪽으로 가면 오르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를수록 실질적으로 unrealized 된 걸로 보면은 더 손실의 폭이 커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 밸류는 올라갈 거고 나는 더 비싸게 갚아야 되니까 나는 어, 더 비싼 차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지만 만기일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왔다 할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또이또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요 안에 스테이가 되니까 만기일까지 기다렸을 때가 맥시멈으로 내가 프로핏을 챙겨 놓고 주식과 옵션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근데 만기도 되기 전에 막 이게 올라가니까 이거 정리하고 막 그러면은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기다리면 여기까지 오는 애를 여기서 이만큼 손실 보고선 정리하는 거예요. 됐지요, 답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예나님. 제가 질문하시는데 벌써, 죄송해요. 예, 내가 마이크를 껐어요. 예, 이해가 근데 되시죠? 요게 예, 질문이셨죠? 예, 그게 질문인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음, 만기일에
만기일이 됐어요. 그죠? 오늘 네, 만기인데 네, 오늘 네, 오전에 가격이 네, 계속 더 뛴단 말이야.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프리미엄 가격은 내가 받았던 것보다 이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막 뛰니까 그쵸, 그쵸, 만기라도. 예, 예, 그러면 그런 날 그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왜 어, 그 테슬라 갖고 롤오버 하셨듯이 어, 그런 경우에는 만기일이라든지 어. 만기일에 가까웠을 때는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더 높여서 롤오버 해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느냐는 게 저희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응, 응, 응. 그 대신 만기일날 그건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만기일이었을 때, 예, 예. 예, 만기일이 됐을 때. 응, 응. 이게 캐시 시큐어 풋을 숏을 해서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할 때는 만기일 전에 어사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컬을 팔아서 커버컬로 해놨을 때는 만기일에 땡땡땡땡 쳤을 후에 정리가 항상 되기 때문에 만기일 주식시장 종료되기 전에 롤 하실 수 있어요. 응, 그렇게 하셔도 되죠.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응. 하여튼 그래도 되죠. 안 될 거 없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요번 금요일 날 만기인데 금요일 날까지 봤는데 이게 딱 이렇게 곡선을 보니까 근데 이만큼 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그 차액만큼 다시 봐야 돼요, 그날. 그날의 컨디션을 봐야 되고, 그날의 이 옵션의 밸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스. 예, 응. 음, 아니, 제가 경험상 그 음, 롤오버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음, 팔고 싶은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음, 그거를 내가 이거를 이제 클로즈 했을 때 마이너스 된 거, 주식을 이거를 클로즈하고 팔았을 때 얼마 이득인 거,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도, 예, 이익이 안 돼요. 예, 음, 그렇게 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경험이. 예,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팔려고 마음 먹고 어, 커버드 콜을 한 예, 거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이제 맞아요. 사람 예, 심리가 만기일인데 이게 막 쭉쭉 가니까 다음 주는 더 올라갈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니까는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롤오버라는 음,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예, 그때 결정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돼요. 예,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질문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근데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띵커웰 스윙으로 옵션 트레이드. 애나님은 그럼 띵커웰 스윙 켜놓고 트레이드 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게 하세요? 저는 뭐 운전 매매도 하고 골프 치러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 가, 로빈훗이 짱이고요. 근데 오케이. 이제 지금 토스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음, 옵션 보는 거 공부하느라고 켜놓고 음, 하고 있는데 제가 음. 이게 제가 보통 차트는 트레이딩 뷰로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하게 토스 거는 늦더라고요. 그건 컴퓨터가 예, 파워가 예, 예. 약해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공부용으로만 지금 예, 보고 예, 있어요. 예, 예.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세팅해서 쓰는 방법이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써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뭐 차트는 저는 화면이 많으니까 차트는 딴 화면에서 뜨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 트레이딩 하는 것만 이렇게 해놓죠. 그럼 트레이딩 해놓은 거에서 이제 내가 옵션을 어떤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스파이를 한다 그러면은 스파이에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드 하게 되면은 월요일이면은 화요일 거 가지고 해요, 저는. 왜냐면 월요일 날 거 가지고 하면은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앳더머니를 하든지 뭐 니어더머니를 하든지 뭐 델타 요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일단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깔아 놓고 이제 트레이드를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제가 기준해서 산 게 433일 때 샀는데
433일 때 샀는데 만약에 이게 얘가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429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다가 계속 애드를 하시면은 얘는 올라오는데 힘이 버거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얘가 433에 샀는데 429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심플하게 봐가지고 이만큼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큼의 요 차이가 거꾸로 보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델타 47짜리가 델타 10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이 47개 있던 게 10개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47개 있던 거는 올라갈 때는 47불씩 쭉쭉쭉 올라가니까 좋은데 10개 있으면은 여기다 아무리 더해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그러면 얘 뭐 더 사면 되잖아. 근데 옵션은 그렇지 않은 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켜있지가 않은데 implied volatility도 팍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홀드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앳던 머니의 옵션을 사면서 애드를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랑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 가격이 돼서 일단 탈출하려면은 얘부터 탈출을 시키고 같이 탈출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에다가 계속 옵션 트레이딩 할 때 하나 옵션 네이키드 가지고 트레이드 할 때 여기다가 계속 주식하듯이 물타면 힘들어져요. 그런 지금 것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한 개만 계속 공략하시나요? 뭐 짧게 아니, 가신다니까 예. 예, 저는 짧게 가니까 못할 일은 거의 없는데, 음, 이제 불사이에서 만기 긴 거 떴을 때, 음, 만기를 이제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라이스로 해요. 근데 사실 요게 이제 불사에서 떴을 네네. 때 이 네. 만기일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마세요. 아, 이 만기일을 여기다 뒀다 그래가지고 음, 얘네들이 이 만기일까지 들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이제 8월 18일 16불짜리를 보단 말이에요. 8월 18일 16불. 8월 18일 16불.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음. 8월 16일, 8월 18일인가? 8월 18일 16불이었나? 네. 16불 같죠? 얘가 16불을 한 이유를 보잔 말이에요. 음, 이거를 딱 보면 거의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이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8월 16일이면은 여기가 8월 16일 때 이만큼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홀드를 했을 때 일주일 뒤를 볼게요. 일주일 뒤. 일주일 뒤가 지나도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상태에서 봤을 때 10불밖에 손해를 안 봐요. 한 컨트랙당. 음, 근데 만약에 이거를 8월 18일 거를 하지 않고, 이번 주 만기 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무진장 싸요, 얘는. 무진장 싸지만 얘는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음, 얘는 바로 이것도 3일후를 보죠. 3일후를 보면, 딱 3일후를 보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거의, 없어져요. 지로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갖기 위해 가지고 먼 걸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날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얘가 요거를 선택했을 때는 좀 더, 약간 주가의 변동폭이 아래로 위로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좀 견디는 거, 그러니까 디케이 된다 그러죠? 썩어 녹아내리는 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의 멀티플라이도 그렇죠. 얘는 어, 델타를 봐야지. 이건 델타로 가는 거니까. 얘는 델타가 얘는 델타가 12였고 제가 선택한 거는 어, 얘가 선택해 준 거는 델타가 38. 그렇죠. 델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델타가 더 높으니까 주가 변동할 때 그 센서티비티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최적화된 거를 여기가 찝어준 거지 8월 18일까지 들고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 네. 응.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네.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파는 습관이 있어서,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 그 불사의 그 만기일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만기일이 긴 경우에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 그냥 저는 몰랐지만 네. 경험상 조금 이렇게 2, 3일 둘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그쵸. 여유도 있고 그것도 장점이고 요 예, 델타를 실제, 보셨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음, 만기 단위, 만약에 당일이든 예, 아니면 이제 일주일 위클리로 나오든 그 이제 예, 만기를 보면서, 어, 저기 뭐야, 보통 저는 그냥 일주일로 하거든요. 네, 네. 뒤 거를 사가지고 다 그 음, 데일리로 하는데, 음. 그렇게 하더라도 불사에 뜬 거는 뭐 하루 이틀은 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예, 예. 그날, 예. 불사이는 그날 당일 네, 그날 단타예요. 그냥 예, 대신 이제 들어갈 때 거기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뜨고 예. 난 다음에 차트 보고, 그쵸. 바로 예, 들어갈 수가 없죠. 자리 들어가서 예, 보고 그날 음, 해결하면은 불사에 뜨는 거 들어가가지고 손해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그게 의하면 요 차이, 아까 음, 37과 음, 12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안 하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찍어준 거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제 그게 음, 말씀이고, 잘 이해하셨네요. 잘 이해하셔서 불사이에서 떴을 때는 단타다.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뽑아준 거는 최적화된 걸 뽑아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11시 58분에 들어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공부라기보다도 분석을 좀 해보시라 그랬죠? 11시 58분에 들어왔어요. 11시 58분에 그 데이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가 그때 왜 들어왔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하시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얘도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좀 차트를 좀 유심히 보니까 참 그 엔트리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이게 흐름상으로 이렇게 확 올라오는 부분도 없었고, 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그 장대 음봉에 이렇게 눌리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좀 컨피던한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그 한 종목만 부사에서 뜨는 거 하나나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아, 요때 얘네들이 매수점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자꾸 스냅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요거 아까 좀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이걸 봤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 매수점을 잡을 자리가 애매한 거예요. 흐름은 뭐, 여기 저점이 저점보다 높네? 근데 고점이 고점보다 낮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거 추세를 딱 뚫었어. 뚫었는데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배우셨죠? 바로 못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따로 들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약간 음, 풀백 한번 하고, 올라가면은 갈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 쭉쭉 따라 빠져지고. 참 여기가 어려운 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한번 쳤어. 그럼 한번 쳤으니까 들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얘보다 더 확인하고 한번 자리 잡은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 금요일 날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디벨롭이 되는 거죠. 디벨롭이 되다가 얘도 여기 치고 바운스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폼 잡는데 또 빠지니까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불사이가. 그러니까 예나님처럼 차트를 보고 기다렸다 보시고 뭐 이렇게 체크백 됐을 때 갔으면 이럴 때 요만큼 그냥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번 하루 끝날 때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딱 그 시그널이 그때 나왔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때 나온 이유가 저는 보니까 밑꼬리가 생겼어. 보시면은 빠졌다가 밑꼬리가 쫙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시그널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저도 저거 이거 응, 뜨고 이거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못 응, 지점을 못 잡아가지고 못 응, 했는데 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불사이로 하기 전에 응, 한 1, 2주 정도는 장 끝나고 저기에 뜬 시점 방금 전에 하셨던 응, 것처럼 응, 불사이가 언제 떴는데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고 하는 거를 공부를 혼자 했었어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오래 들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네, 맞아요. 결론. 그냥 저, 눈치로. 네, 여기 음, 제가 설명서를 딱 여기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보시면은 불스아이, 옵션 거래 아이디어, 장중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신호다. 장중의 움직임. 그러니까 단타죠. 내 단타라고 안 써놨구나. 장중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위에 컬 수입이나 골든 수입은 조금 길게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시그널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엔비디아 뭐 6월 30, 뭐 이렇게 짧게 가기도 하는데, 예, 대부분 불사이는 단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테슬라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장이. 근데 오늘 이건 옵션이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야다니 리서치 요 데이터를 보니까 펀더멘탈이 지금 기업 펀더멘탈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실적 장세로 가면 요번에 이제 흐름상 약간 풀백은 있지만 이게 뭐 베어 마켓으로 가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클리가 빠졌으니까 약간 뭐 풀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0일 평균선 치고 밑으로 내려오면 대부분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 20일 평균선 정도까지 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를 잘 이용하면 음, 또 큰 수익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 뭐가 또 질문이 뭐가 쑥 들어온 것 같은데. 히스토리컬 옵션 프리미엄? 그런 건 없는데요. 히스토리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히스토리컬 임플라이드 발라티리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예. 음. 그거는 그냥 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 히스토리컬 임플라이드 발라티리티보다 지금 현재 임플라이드 발라티리티가 높으면은 지금 시장의 임플라이드 발라티리티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네이키드 컬옵션을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찬스가 높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선값이 평소에 1,000원 하던 게 요즘에 1,200원이다. 그러면은 사재기 해가지고 좀 나중에 좀 더 팔면 수익이 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쉬울 거예요. 아니다. 쌀 때 사재기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그쵸. 사재기 쌀 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어, 그 히스토리컬 볼래틸리티가 높을 때 팔아야 되고 옵션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예. 그거는 켜놓고 보시면 돼요. IMP 어, 이거는 다른 건가? Historical Volatility
뭐 이거 켜놓고 레귤러 발로트럴티 켜놓고 이렇게 보면 서로 그냥 절대 비교가 되잖아요. 숫자상으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나? 그런 거 비교하시면 되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implied volatility 가 0.13이고 히스토리컬한 거는 0.01이었다. 그러면 얘가 조금 그렇구나. 조금 지금 프리미엄이 좀 약간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거품이 좀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옵션 테이블에 가가지고 맨 밑에 아니죠. 옵션 스태티스틱스에 보면은 여기를 나오죠. 그러니까 그 차트로 안 봐도 되고 여기 딱 켜놓고선 이거 보면 돼요. current historic volatility percentile은 40이었는데 지금 current implied volatility percentile은 34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아직 그 거품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꼭 이것 때문에 뭐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컬옵션을 사는데 만약에 이게 히스토릭보다 높다 그러면은 IB 크래시가 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타이밍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선 만약에 이게 지금 높다 그러면은 지금 높으니까 어 지금 만약에 숏을 하면 풋을 팔거나 컬을 팔아놓으면 그때는 좀 프리미엄이 좀 내가 좀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일주일마다 계속 하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이제 퍼센타일이 30% 되면은 30%가 높으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커버드 컬을 팔거나 캐시 시큐어를 팔았을 때 나오는 프리미엄이 괜찮아. 짭짤해. 근데 얘가 만약에 한 30 밑으로 떨어져서 뭐 28이나 25가 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차피 주가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안 팔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은 그때 뭐 조금 프리미엄인 거를 팔아가지고 만약에 오버슈팅 됐을 때는 그래도 이게 커버되는 폭이 좀 작아지니까. 왜냐면은 이거 숏을 했을 때도 이런 커브가 되느냐, 이런 커브가 되느냐가 다르거든요. 쉽게 해가지고 이 implied volatility가 높을 때는 이런 커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같지만 내가 여유 있게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어렵게 아드님, 설명했나? 네, 예, 캐시 스퀘어 풋을 이제 보통 하실 때, 네, 뭐 보통 그 상승 추세 있을 때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캐시 스퀘어 풋을 갖다가, 메타는 이제 뭐 신세리 콤보로 했고, 음, 테슬라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테슬라가, 어, 떨어져서 안 하는 게 낫죠. 지금은. 저는 이제 보통 음,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캐시 스퀘어풋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죠. 음. 근데 추세를 타고 모멘텀이 있을 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알고 왜냐면 보면. 그거는 이 음, 밑이 내려올 확률이 적으니까 아, 밑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때 팔면 얘에서 100불이야.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얘가 다 까져가지고 한 10불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먹고 또 그냥 먹고 그다음 먹고. 그러니까 위에서 사가지고 따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을 내가 때는 이해한 거지 했는데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들었어. 아, 모,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면은 되고 그러니까 네. 대응을 해야죠, 뭐. 그렇죠. 그렇게 모멘텀이 따라가고 근데 안전하게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럴 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꺾여서 딱 떨어져서 이제 올라갈 때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고 그런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근데 테슬라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쭉쭉쭉쭉 따라갈 때는 솔직히 내려올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강한 느낌이 상승세가 세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그냥 전략이었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냥 내려오지 않을 거를 그럴 때는, 그럴 땐 기대하니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좀 공격적으로 잡으시나요? 한 35, 30 그 정도 잡죠. 좀 어그레시브하네. 35 정도면. 왜냐면 그건 진짜로 일주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가는 거니까. 아, 당일 갈 수도 있고. 바로바로, 음, 바로바로 크로스 할 거 감안하고. 왜냐면은 음, 흐름이 완전 탄력 받았잖아요, 그때. 충전기 뭐 그런 거 나오면서. 그럴 때는 그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약간 변칙이었죠. 원칙은 아니에요. 변칙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캐시 스퀘어 풋 팔면은 여기서 10불이 움직이면 50% 이상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200불짜리를 팔았으면 100불은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음. 근데 더 안전하죠.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꺾이면 손해지만 캐시큐 풋을 여기다 팔아놨는데 여기 올라갔어. 그래서 프리미엄 반을 벌써 먹은 상태야. 그리고 내려와도 또 높기 때문에 그건 계속 현상 유지되는 분위기고. 그쵸? 이게 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럴 때는 좋죠. 오케이. 예. 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주세요. 아유, 끝났나 봐. 끝났어요. 아이, 쌤, 나 지금 하나도 못 들었어요. 녹방 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녹방을 했는데 영상 올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 링크를 드릴게요. 예, 쌤, 제가 예. 이메일, 예,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